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학의 시초이신 프로이트에 대해서 연대표만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책에 어떤 사례가 들어있는지를 많이 헷갈려 하셔서 그것만 찝어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시는 책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책들 같이 보여드리는 거 있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약어로 그냥 프로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1856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1939년도까지 80 넘게 이렇게 길게 사신 분입니다. 요 1900년도에 이제 유럽 상태를 보시면 이제 요렇게 여기 빈하고 여기 지도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뱀장어 생식에 대한 거를 이제 최초 논문을 쓰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결혼한 이제 그 베르나이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이고요. 손에서 담배를 이렇게 놓지 않은 약간 욕구불만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겠죠. 자, 우리 프로이트의 연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1856년도 5월 6일 날 이제 태어나셔서 가족이 이제 빈에 정착을 합니다.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뱀장어 간성 연구를 논문으로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빈 대학을 졸업하고 브로이어 박사하고 안나 오사레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빈 종합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코카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빈에서 이제 그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분하고 결혼을 1886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의사협회에서 히스테리 강연을 1886년도 10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테리 연구라는 거를 쓰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히스테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열린 책들에서 히스테리 연구라는 거에 대한 책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그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 목차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나오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시려면 여기 히스테리 연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오, 에미폰, 루시, 카타리나, 엘리자베트 폰, 그 다음에 히스테리 심리치료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보실 거면 이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테리 연구를 이제 출판을 1895년도에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1896년도에 프랑스에서 정신분석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도에 그 아버님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죠. 사망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혹 이론을 이제 버리고 자기 분석을 시작해서요. 유아기 성욕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듣는 리비도라든가 그다음에 성충동, 그다음에 구순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컴플렉스, 그다음에 락강으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의 해석을 출판하죠. 그래서 꿈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히스테리 연구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고, 벽돌책에 조금 가깝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의 해석이 이제 끝나고요. 빈대학 교수로 임명됐다가 이제 수요 심리학회 모임이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도라 사례 발표하고 농담과 무의식 관계, 그리고 융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인간 사례를 하고 나중에 이제 1908년도 정도에 4월에 수요의 이름을 정신분석 학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꼬마 한수 사례 주인공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 1909년도에 명예 박사학위를 이제 그 미국 클라크 대학에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늑대 인간 사례 주인공을 이제 처음 1910년도부터 이제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911년도에 토텐과 터부를 쓰게 되죠. 이 늑대 인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 인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쥐인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쥐인간하고 편집증 환자 슈레버 늑대인간 여자 동성애가 되는 심리가 여기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쥐인간 슈레버 늑대인간 여자 동성애 심리는 요 늑대인간의 책에 같이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의식의 심리학 그리고 프로이트와 이제 융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계 1차 대전 일어나죠. 그리고 융은 이제 정신분석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우울하고 애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도와 우울병에 대해서 이제 하죠. 그리고 안나 프로이트를 분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딸 소피가 그 인플루엔자로 죽어요. 1920년도에 이때 상당히 중요한 쾌락 원칙을 넘어서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 자아이드, 그 다음에 나의 이력서, 환상의 미래, 문명 속의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속의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테 문학상을 받게 되죠. 이때 또 어머니가 사망하시는 형태가 되고 아인슈타인하고도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히 많아서요. 왜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제 저서를 불태우고 막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스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리아를 침공해서 그 프로이트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빈학회 주재를 하다가 빈으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다시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83세 일기로 1939년 9월 23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완전히 그 유작인 그 정신분석학 그 개론을 완전히 이제 유작 마무리를 다 못 마치고 했지만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분석학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과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노트, 나르시시즘 서론하고 본능, 그 다음에 어감, 무의식, 꿈이론, 슬픔과 우울증,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자아이드, 마조이즘의 경제적 문제, 신비스러운 글쓰기에 대한 소고, 부정, 아크로폴리스에서 일어난 기억의 혼란까지 요 책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이라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요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신분석학의 정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이트 이제 연표였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이트를 상당히 그냥 간단하게 좀 나는 이렇게 대강 한번 볼게 하면 요 책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좀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면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라는 이 책이 있는데 약간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요 책으로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기원이라고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프로이트의 그 사상 중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에 이제 종의기원에서 받아놓은 그 이론들이 있으니 종의기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서 프로이트를 읽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